굉장히 내성적이고 예? 수줍고 네, 야,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런가 봐요. 예.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율무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고 제 목소리가 여자에서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신봉사로 오디션을 봤어요. 신봉사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어린 청개구리를 산채로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한 선배님께서 하신 거예요. 설정인가요? 아, 정말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이 스티로폴 무대에 탁 걸리면서 여기서 아이고 도착 지점까지 날았어요. 네, 선생님께서 에리 오늘처럼 해. 동선이 바뀌었네. 오늘처럼. 근데 외모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좀 시샘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게 왜냐면 맞다는 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니, 막 고등학교 때 완전 미인형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소리 선생님은 에리 대학 가면 누가 미팅이나 시켜줄까 몰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차분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이런 얼굴이 아닌데 제 얼굴이 분장을 해놓으면 그럴듯해지는 얼굴이에요. 쌍꺼풀이 없어서 무언가를 그릴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분장이나 옷을 입혀놓으면 그 역할에 잘 스밀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아, 그래서 아까 저기서 분장실에서 분장 안 받으셨을 때, 못 알아듣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네. 농담인데. 네. 아니, 진짜, 아니,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그랬어. 신경을 너무 뺀다. 와, 잔인하네, 이 사람. 본인이 예쁘다고 아까 얘기해놓고. 아, 여기 써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근데 저는 미인형은 아닐 수 있지만 네. 예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얼굴은 안 이쁜데, 그 얼굴이 막 예쁜 편은 아닌데, 마음밭 하나는 제가 그 누구보다 좀, 네, 예쁘다고 농사 잘 말할 수 지셨어.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잘 지셨어요. 표현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마음밭. 저 성격 좀 이뻐요, 성격이 좀.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욱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있는 말씀만 하셨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끝까지. 천사. 네. 이렇게 되면 저만 쓰레기 되잖아요. 아, 네네. 보통 다른 이제 친분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저희가 객원 또 편찬위원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혼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박예리 씨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박예리 명창의 예. 왕팬이에요. 팬이시라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에리. 팬이신데 어떻게 그러면은 만나게 되셨어요? 그 불후의 명곡 심사를 했었어요. 현철 선배하고 최진아 선배하고 저하고 예. 송대관 씨하고. 그런데 그때 8년 전 박예리 씨가 나왔어요. 와,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연말에 공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예리 씨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분장실에서 팬이라고. 예. 왕팬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함께 올림픽 응원도 같이 브라질에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또 10년 들어서 이제 같이 여행도 하면서. 아니, 천하의 현숙 씨가 네. 먼저 대시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노래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의 그렇죠. 주인공이 현준 씨하고 박예리 씨예요. 어머. 지금 홍보하신 건가요? 잠깐만요. 현준 씨가 예. 박예리 칭찬하고 싶어요. 예, 뭘 칭찬하고 싶으세요? 정말 시어머니 공경하고 신랑 존경하고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가수, 명창까지 다 고루 4가지를 함께하는 그런 가수예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 중에 박예리 씨에 관한 거 네. 좀 네. 센 거 있잖아. 이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칭찬 말고 이제 반대쪽으로.
정말 그 현주 씨한테 너무너무 자상한 정말 아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현주 씨가 정말 무서워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남자가 생기면 박예리 명창한테 제가 동생한테 소개를 처음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 고향 너무 좋아. 거기서 전수 비빔밥이랑 음식도 맛있어. 네, 언니. 찾아서 먹고 춘고은 씨한테 네. 갖다 달라고 그래. 아, 저요? 춘고은 씨. 네네. 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좀 잘 좀 대접해서 올려보래요. 저 박예리 씨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아, 그야. 둘 다 좋지. 대답을 넘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예리 씨에게 짧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늘 지금처럼 언제나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 예, 사랑해요. 네, 현숙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눈에 어떻게. 예전부터 안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죠. 각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네. 인연이 되신 네. 거네요. 네. 사실 언니께서 나 이 부부 팬이야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 현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훨씬 저희가 더 언니를 좋아하고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근데 늘 지금도 많이 배워요. 늘 서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현숙 씨 성대모사 될까요? 저요? 모창.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또. 지키면 안전해요 선선선. 걸렸어! 저 같은 경우도 무대에 서다 보면 좀 울컥할 때가 있는데 눈물이 많으셔서 무대에서 막 우신 적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청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심청 역할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넘게 하는 동안 네.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출 선생님께서 왜 네가 우느냐. 관객을 관객을 울려야지. 울려야지. 네가 울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 청이는 이 대목을 하려고 어머니라는 글자만 지금. 뱉어도 그냥 막 눈물이 나니까 선생님께서는 많이 혼내셨지만 오히려 관객분들은 같이 그 마음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예. 나는 박예리 씨의 그런 그냥 진정성 있는 그렇죠. 진솔한 모습이 좋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많이 좀 참아보려고 하는데 나 정말 지금도 막 지금 울컥울컥 하세요. 어머니 그 세 글자 하고 나서 바로 그럼 이렇게 된 김에 가봅시다. 2013년도 전재미 씨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때 네. 또 펑펑 울었죠 이때 심청가. 아 아버지 눈을 띄우려고 제 몸을 판다 효녀로고 그래 값은 얼마나 좋으리까. 제가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좋아했고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늘 고생만 하고 살아온 우리 엄마. 내가 잘한다라는 소리 들으면 엄마가 웃으시겠지. 엄마한테 웃음이 되는 딸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 표현은 아빠가 더 훨씬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엄마 바라기처럼 엄마한테 훨씬 많이 잘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빠만 계시니까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엄마만큼은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 용돈을 100만 원을 드리면 아버지한테는 30만 원 드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께보다도 아버지께 더 이렇게 잘 해드리지 못한 어쩌다 명절에 한번 찾아가는 건데도 그래도 늘 그냥 아빠는 그 자리에 계실 줄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광대전 작품 그 무대를 하게 되는데 헌정 무대. 근데 예전 같으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해드린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두고 임당수에 뛰어드는 장면을 소리를 하는데 그냥 너무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그냥 아빠한테 그냥 소리 밥상 하나 차려드리는 느낌으로 불러드렸는데
좋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도하동이 운해만 건니가 아버지 아직도 그 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도 나고. 너무 지금 수도꼭지 마냥 눈물 많이 흘리셔서. 아이고. 아이고. 그 영상도 보실 때마다 또 네. 아니 아까도 그러시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거를 입 밖으로 내면서 네. 촉촉해지는데 그 영상 보면 오죽하시겠어요.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차려주신 소리 밥상 잘 드셨을 겁니다. 네. 아버지가 정말 맛나게 드셨을 거예요. 광대전 하면은 저희 전준비 씨를 좀 대표하는 그렇죠. 정말 인기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광대전 토 판소리 속 주인공으로 변신한 에이조와 희노애락 애오여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비조의 1라운드 대결. 그만큼 자존심도 세시고 굉장히 쟁쟁한 그런 선배님들이 또 함께 계셨잖아요. 네. 그좀 분위기랑 이런 게 어땠을지 궁금해요. 처음 그 광대전 첫 회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출연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아이디어도 내주고 너 뭐 하기로 했냐?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해보려고 해서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연이지만 서로를 응원하게 되고 이렇게 막 서로 좋아해주고 탈락을 하게 되면 더 안타까워해주고 그러니까 경연이면서도 서로를 더 이렇게 다독여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소리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로만 계속 나눠봤는데 직접 박예리 명창의 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신 김에 저희도 쭉 뽑아야 되거든요. 네. 어느 대목 해주실까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네. 그 쑥대머리라는 대목을 작곡가 오지총 선생님께서 예. 작곡하신 곡이 있어요. 예. 네, 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쉽게 네. 다가갈 수 있는 무대라서 네. 그 곡을 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구방에 잔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구하나 추월같이 벙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전전반쯤 참 못 입어 후전멍을 어이꿀 수 있나 내가 많이 님 못 본 채 옥중거원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남도를 막고 서게 될 것이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대 머리 배가 많이 님 못 본 채 복중거니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난도른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세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니들한 말이냐 쑥대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반 잔자리여 생각나는 곳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대 머리 잘 들었습니다. 예.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뭐 요거 국악 방송을 또 하기 때문에 계속 듣는 노래입니다. 예. 그 남편 현준 씨를 만나면서 대중들도 일반 대중들도 맞아요. 이제 많이들 아시게 됐잖아요. 네. 그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국립창극단에 재직하고 있던 때에 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황병기 예. 명인께서 예술감독으로 계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겨냥할 수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퍼포먼싱 콘서트를. 그러니까 관현악단은 연주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 듣고 이렇게 뭐 그런 즐기는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뛰다 튀다 타다라는 작품이었어요. 내가 많이 님 못 본 채 복중거니 무덤 앞에 그런데 그 작품이 첫 해에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그럼 2탄을 만들자. 그래서 원래 그와 그녀가 이렇게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게 1탄이었는데 네. 그 이듬해 한 작품은 그와 그녀 사이에 그놈이 끼어들어서 그 삼각관계를 이루어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네.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놈 역할로 파핀현준 씨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놈으로 왔어요, 그놈이? 근데 본래 그 작품에는 네. 그놈에게 잠깐 흔들리던 그녀가 네.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설정인데 네. 실제로는 그놈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놈 참 그놈 멋있었다. 근데 그 파핀현준 씨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 외모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춘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분방할 것만 같고 네. 선입견이 있죠.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현준 씨 정말 바른 사람이고 정말 가족이 일순이고 정말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 선입견이 참 이런 거 보면 좀 죄송스러워지네.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잘하는 효자고 그리고 아이랑 잘 놀아주는 정말 3점짜리 남편이거든요. 아유, 다 가졌어,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아빠께서도 현준 씨를 보시고 보통의 그냥 딸 가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나? 뭐 집은 있나? 네. 뭐 그렇죠. 돈은 벌어놨나? 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네. 아빠가 현준 씨한테 했던 질문은 딱 하나. 우리 애리가 좋으냐? 요거 하나였어요. 저한테도 현준 씨 없는 공간에서 뭐 현준
어련이가 돈은 잘 버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어련히 내 딸이 알아서 잘 골라왔을까. 그런데 정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딸 고생하지 말라고 좋은 어머니, 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께서도 정말 너무나 잘해주시고 네. 친어머니죠. 네. 그럼 공연을 하면서 점점 이제 파핀 현주님께 이제 빠지신 거잖아요. 아, 공연 끝날 때까지는 그저 예술을 하는 네. 무대에서는 그 아티스트 파핀 현준 씨를 그냥 동생으로서 아, 별로 관심 없으셨는데. 네, 이성으로 생각을 그냥 감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살 많은 누나이기도 했고 네. 또 장르가 또 워낙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막 꾸미고 예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현준 씨가 나 같은 스타일에 관심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현준 씨 덕분에 저도 그렇지만 국악도 또 판소리도 네.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갈 맞아요. 수 그렇죠,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부부로서의 인연도 상당히 그 드라마틱하지만 또 두 분이 만들어내는 이 무대 자체가 그렇죠. 금방 얘기하신 대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술적인 네. 동지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오죽하면 2016년 한국을 빛낼 예술가로 선정이 됐어요. 처음에 이런 무대에 맨 처음에 서신 게 언제죠? 저희 결혼식이요. 그거 자체를 네, 결혼식을 결혼식을 하는 장소에서 하지 않고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 대관 신청서를 냈어요. 네. 공연 기획안을 짜서요. 네. 공연으로요? 네, 공연처럼. 그래서 그와 그녀의 이야기라는 웨딩 콘서트 포스터를 찍었어요. 너무 멋있다, 진짜.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그와 그녀가 만나 만들어가는 그리고 만들어갈 이야기. 그 작품 안에 결혼식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명건 선생님께서도 객석에 앉아 계시다가 남상일 씨가 또 특별 출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남상일 씨가 아유 선생님 오신 김에 줄이 좀 봐주세요. 이미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형식이. 작품 안에서 그렇게 너무 녹아드는 멋있다.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은 뭐 권한오름을 하고 앞에서는 춤을 추고 네,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하나 되는 그런 무대를 저희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작품이 다른 분들께서는 쇼케이스처럼 받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자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같이 많이 맞아요. 무대를 네,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디어는 그럼 누가 먼저 내신 거예요?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혼식을.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누가 하나를 툭 던지면 그럼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덧붙여서 그게 어떨 때는 작품이 되고 어떨 때는 또 하나의 어떤 무대가 되고 그런 거. 너무 좋네요, 진짜. 이분 부부가. 호흡이 완벽하십니다. 둘이 잘 놀아요, 평소에. 작품 활동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좀 이야기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맞아요, 있고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부딪힐 그럼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냥 일상에서 부부라서 다투게 되는 부분은 없는데 무대에서 어떤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예술가로서.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현준 씨가 저에게 한번 랩을 해보면 어떻느냐 어떤 그 작품 가운데에서 제가 그래도 내가 국악을 하면서 내가 랩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소리처럼 내가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예술가라면 이만큼 내가 쌓아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무너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쌓아볼까? 왜 그렇게 주저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떨까? 이거는 좀 바보 같은 것 같다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국악의 대중화를 늘 얘기하면서 정작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나보고 클럽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았느냐. 맞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오라고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늘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한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가 그 랩을 하는 파트에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이 모자를 뒤로 거꾸로 쓰고 나와가지고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고 랩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국악을 하시는 분이 저런 정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뒷부분에는 뭐 덩따다구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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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딱 하는 어떤 소리적인 선율을 같이 보여주니 어쩌면 국악인은 이래야 한다. 국악인이라면 여기까지만이 괜찮을 거다라는 어떤 선을 그어두는 게 조금은 내 짧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 현준 씨가 그 대목에서는 좀 어른스럽네. 예. 그래서 현준 씨한테 같이 하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서로,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배워가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전통 국악 쪽에서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네. 초기에는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처음에 제가 SG 워너비라는 가수의 그 대표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아리랑이라는 곡에 구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를 아끼던 선생님께서 국립창극단의 주연 배우가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너는 보다 더 좀 격이 있고 큰 무대에 서야 되는 그렇게 커 나가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또 이런 그 작품들도 점점 그 명창으로 어떤 더 깊어지는 수직적으로 깊어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때에 너무나 이렇게 다양성으로 사람들이 너를 가볍게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아, 박예리 씨는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이 아니라 뭐 가요를 부르는 뭐 이런 사람으로 너무 가벼이 생각을 할까 걱정이다라는 우려의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오히려 얼마 전에 타기하신 성창순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거에 저렇게 신경을 쓰고 다니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렇게 잘할 줄 아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만 하라고 해야 되나. 할 줄 아는 거 다 하면서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야, 성 선생님이. 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내가 펼쳐낼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하면서 살으라고. 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예전에 현준 씨랑 어떤 영상을 보다가 1930, 40년대 어떤 외국의 예술가였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춤을 추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상을 보고. 네.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어떤 영상은 연기를 잘하고. 근데 그 춤의 장르가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뭐 탭, 뭐 발레, 뭐 현대무용 너무나 그 정말 종횡무진 예술의 여러 장르를 넘나든 모습을 보고 와, 내가 나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박예리를 기억하고 박예리 판소리하는 모습을 찾아봤는데 박예리 씨 소리 정말 좋다. 하다가 다른 걸 찾았더니 어머 이런 춤을 췄어. 어머 이런 노래도 불렀어. 그냥 박예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추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부끄러워지지 않게 소리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현준 씨랑 같이 이런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늘 늦추지 않고 경계를 하는 지점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포지션에 그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제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준 씨도 그 자리에서 옅어지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무대에 서는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 숙연해지네요. 그 박예리 명창님 그리고 파핀현준 네. 부부처럼 요즘에 또 다른 부부가 있잖아요. 네. 라이벌 아닌 라이벌 소리꾼 김난희 부부. 요즘 핫하죠. 예,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예. 울지 말아요 약간 정말 약간 실례한 적 있다 없어? 우선은 이런 그 부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늘 현주 씨랑 했던 생각이 그거였었거든요.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은 늘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늘 같이 고민하고 늘 그 함께 뭔가를 쉐어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라서 늘 정말 둘이 잠들어 있는 시간 빼고는 얼굴 마주하는 동안 늘 무언가를 공유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난희 씨가 그런 무대를 펼치는 걸 보고 오, 역시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무대들이 있거든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장르를 개척해낸 선구자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네, 처음에는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가 앞으로 제2의 또 제3의 이런 그 처음에는 없었던 장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그 역사에 그 처음에 이러고 딱 그 발도장을 꼭 찍고 지나간 길을 처음에 열어간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딸도 이제 네. 있으시잖아요. 네. 이름이 예술이라고 네. 또 지었어요. 남편이 지은 이름이에요. 아이를 가졌을 때 태명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얼마나 얘가 예술일까. 네. 그래서 예술아 불렀었는데 이제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릴 때 아이 이름을 어떡하지? 그랬더니 예술이란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이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남예술로 호적에 올렸어요. 생명이었더니.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뱃속에 있을 때 심청이 이상으로 효녀였어요. 저 아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무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상태로 심청이로 임당수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춘향이가 돼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공연들을 다 했는데 뱃속에 없는 것처럼 늘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춤을 추는 공연 때는 막 좋아서 움직이다가 그래서 제가 엄마를 너무나 편하게 해준 아기라서 아가 너가 태어나면 엄마가 정말 잘해줄게 했거든요. 근데 태어났는데 애가 정말 밝고 건강해요. 근데 한 가지 미안한 게 저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딸에게 그런 엄마이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연습을 마치고 집을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이런 종이 메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엄마 심심해. 놀아줘. 업어줘. 뭐해.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한글을 읽는 거는 잘 읽는데 이제 쓰는 게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쓴 거잖아요. 그런데 심심하고 엄마랑 놀고 싶고 엄마가 업어줬으면 좋겠고 저런 거 보고 보면 좀 싶다고. 피곤하시죠? 어제 눈물이 그냥 왈칵 나더라고요. 이 가장 예쁜 때에 내가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업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 하트까지 이렇게 그래서 늘 사랑한다 표현하고 늘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유, 저런 거를 좀 써놓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 용돈이나 달라고. 만약에 그 예술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도 판소리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라는 바예요. 근데 저희 애가 좀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애가 2개월 때였어요. 누워있을 때 옹알이를 2개월 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면 요 장단이 끝날 때 으이 하는 추임새가 들어갈 그 무렵에 옹알이를 앙 뭐야 이렇게 제가 그래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엄마는 내 자식이 천재 같고 영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뒀어요. 그래요? 너무 신통해서. 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 옹알이를 그때 취임한다는 게 자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증거 영상을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봅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웬 고개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오구나 아, 그러면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빠가 예. 이제 비트박스를 했어요. 예. 애 앞에서 막 비트박스를 막 했더니 애가 그걸 한자 보고 있더니 헤드스핀을. 막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야, 이거를. 예. 한 몇 개월 됐을 때. 나중에는 한번 얘가 판소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래서 갈까부다. 제가 맨 처음 소리를 배웠을 때 했던 그 소리를 들려줬더니 얘가 갈까부다. 요 꺾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얘를 소리를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원해서 시키면 그건 그 아이가 원해서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나중에 싫어하게 될까 봐 네. 저는 이 판소리를 하면 정말 무대에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것들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 판소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저는 제 딸이 판소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질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고 사실-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목소리라는 게 늘 내 맘 같지가 않고 네. 넘어야 할 산이 정말 수십 개가 있고 또 저도 제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내가 해왔던 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대개는 힘든 길을 맞아요. 걸으시는 분들은 내가 힘든 걸 아니까 자식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아빠랑 춤을 배워요. 그래서 아빠가 춤을 가르치는데 춤도 아주 곧잘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귀여워요. 이제 예술이 혼자서도 창도 소리도 하고 네.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네. 약간 정말 이름 따라간다고 예술할 예술. 것 같네요. 정말. 네. 정말요.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네. 사실. 계속해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네. 저는 현준 씨와 함께하는 작업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 초에는 판소리 춘향과 완창 발표회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완창 발표회 전에 그 판소리만을 오롯이 담아낸 완창 그런 앨범도 네, 제작을 할 기획에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하고 미뤄왔었는데 미루는 게 다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소리들을 그냥 하나의 족적처럼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서령 듣고 내가 아쉬움이 생기고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나이에 걸맞는 소리들을 남겨놓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가장 전통에 가까이에 있는 작업들을 보다 더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예. 제가 그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박예리 씨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웬 공연 일정이 그렇게 많고 아주 요즘 남상일 박예리가 아주 왼쪽 오른쪽에서 그냥 쫙 이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네. 그냥 사람 네. 박예리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건강하고 싶어요. 제가 건강을 잃지만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기쁨이건 슬픔이건 아니면 좀 고된 일이건 무엇이든지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못 이겨내고 못 지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놓고 싶지 않으면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게 건강이고 건강한 엄마로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싶고 건강한 아내로 남편과 많은 이야기 수다 떨고 싶고 건강한 며느리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비뚤어지지 않고 그냥 건강한 사람 박예리이고 싶어요. 아. 박예리 명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편찬 위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역사서에 남긴 한 줄씩. 네. 처음에 박예리 씨 만난다 그랬을 때 이 소리길을 묵직하게 가는 강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여러 강물들이 만나는 바다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담아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사실 질투도 많이 느꼈어요. 네, 맞아요. 네, 결론은 바다 같은 박예리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바다 박예리. 네. 네, 저는 들으면서 정말 한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지가 표백된 그런 한지가 아닌 그 닭종이로 1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그런 정말 순수함이 묻어있는 마치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그냥 겉도는 게 아니고 스며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한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소박한 집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뭐 밖에서 먹는 조미료가 막 들어가고 자극적인 그런 밥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몸에 좋은 사실은 맛은 좀 없을 수 있지만 솜씨 그대로 그 순수한 맛이 나는 소박한 집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4명의 편찬위원의 정리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이 중에 좀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하는 얘기 한 명을 좀 뽑아주셔야 돼요. 저는 한지라는 한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번을 1000번을 고쳐서 그 종이가 되고 이렇게 1000번, 10,000번 손길이 많이 갔으면 나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야 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무엇과 만나더라도 다시 거기에 자신을 녹여내고 스밀 수 있다는 이 한지의 아름다움이 저도 그런 한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밥 반찬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이걸 써보고 이렇게 그만하세요. 네. 꿈보다 해몽이네요. 제가 알기로 이미연 집밥은요, 다 반찬도 사다 먹습니다. 예. 엄마. 와. 네. 보통 선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일지 너무 진짜 기대돼요. 예상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되나? 하지만 기대돼요. 네. 한지가 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낸 것들인데요. 이것은 올해 2017년에 저희의 사진, 부부의 사진을 담은 탁상 달력이에요. 본인들이나 좋지.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질투를. 남 보고 뽀뽀하는 걸 뭐하러. 뭐 굳이 저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를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이네.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봄에 만든 작은 앨범인데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모두가 젊은 시절이 있으면 노년의 시절이 다가오기 마련이고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는 시절이 있으면 또 꽃이 지는 시기도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화무 11홍이라는 곡 그리고 쑥대머리라는 곡이 담겨 있는데 굉장히 쓸쓸한 마음으로 불렀던 곡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곡이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누구 주실 건가요? 아유, 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한 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분 드려도 되면 이 세상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바다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신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네. 아니에요. 정말 질투가 나는 그런 사진들 잘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추억의 소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나와서 해주신 말씀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진짜 아까워 죽겠네, 진짜.